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오르는 것을 보고 안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장을 마치고 보니 상승률은 고작 0.22%만 남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4.88% 급락했고 외국인은 장 초반 매수를 뒤집어 코스피에서 8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시초가의 삼성전자를 따라 산 분이라면 상승장에서 들어갔는데도 종가에는 손실이 났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가장 위험한 함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좋은 실적과 싼 가격만 믿고 먼저 들어가면 돈이 돌아올 때까지 원하지 않았던 장기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보합권을 지킨 오늘 흐름만 보고 반도체 전체가 무너졌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왜 갈렸는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3만원대에서 확인한 신호와 보유자, 신규 진입자의 다음 주 대응도 이어서 짚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했는지 다음 주 주목할 업종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6% 내린 6,2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 오른 6,365로 출발해 장 초반 6,415.60까지 올라갔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외국인은 아침에 3천억 원 넘게 사다가 오후에는 매도로 돌아섰고 최종 순매도는 8,625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670억 원, 5,790억 원을 받아냈지만 지수를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7천 원 부근까지 반등한 뒤 23만 1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0.2% 오른 가격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4.8% 내린 142만 2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장을 반도체 반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버틴 이유부터 보죠. 어제 삼성전자는 6.35%, SK하이닉스는 10.37% 급락했습니다. 낙폭이 지나쳤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아침에는 두 종목 모두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시장은 같은 메모리 기업에도 전혀 다른 가격을 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디램 가격 상승과 2분기 점유율 회복, HBM4 확대 기대가 주가를 받쳤습니다. SK하이닉스에는 주주 환원 시점과 솔리다인 관련 우려,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의 HBM 탑재량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소문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요한 건 시장이 그 말에 매도 주문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심리가 약할 때는 작은 의심도 차익 실현의 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 매도를 비껴갔을 뿐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전체로 돌아왔다는 증거까지 만든 날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주의 하락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은 실적 자체가 무너진 기업이 아닙니다. AI 추론 수요 증가와 장기 공급 계약 확대, 제한적인 공급 증가 전망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샌디스크는 원래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고 직전 분기에도 낮은 전망을 내놓은 뒤 실제 실적은 이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하락은 메모리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최근 급반등으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가이던스가 넘지 못한 영향이 컸습니다. 업황이 좋다고 주가까지 매일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대를 많이 반영한 종목은 좋은 숫자를 내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도 좋은 실적 자체보다 그 실적을 사려는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 동안 가장 먼저 달라질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과 이란, 오만의 협상이 막바지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통행 수수료와 미국 이스라엘 선박의 처리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란 의회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의 기대가 살아있으니 전면 봉쇄부터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주말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투자자에게는 협상 지연 자체가 부담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처럼 에너지를 수입하는 시장은 물가와 무역수지, 기업 비용을 동시에 걱정해야 합니다. 정유와 방산에는 단기 재료지만 항공과 화학, 성장주에는 압박입니다. 월요일 삼성전자 시초가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는 국제유가와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알파벳의 250억 달러 회사채 발행도 한쪽으로만 해석할 뉴스는 아닙니다. 주문이 약 1150억 달러나 몰렸다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돈을 빌려줄 수요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AI 투자가 끝났다면 이 정도 자금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와 서버, 전력 인프라에는 장기적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그와 별개로 알파벳을 비롯한 빅테크가 채권 발행을 늘린다는 사실은 새로 생긴 경계 요인입니다. 현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투자비가 커졌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회사채 공급이 계속 늘면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은 다시 AI 투자 대비 현금 회수 속도를 따지게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문 증가가 반갑지만 고객사의 자금 조달 부담은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AI 투자 규모보다 그 돈을 시장이 얼마나 편하게 조달해 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 오늘도 약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겼습니다. 삼성전기와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각 4% 상승했습니다. 음식료와 화학, 제약도 강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대표주와 HBM, 반도체 장비, 로봇, 전력 반도체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전체로 보면 코스피는 7주 연속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5주 만에 상승했고 주간 상승률은 10%에 육박했습니다.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도 주간으로는 올랐습니다. 대형주에서 나온 자금 일부가 중소형 실적주와 테마로 흩어졌습니다. 시장이 통째로 무너졌다기보다 대형 반도체의 급등을 소화하는 사이 종목 장세가 강해졌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외국인의 태도는 아직 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4주 만에 주간 순매도로 돌아섰고 전기전자와 기계, 금속을 팔았습니다. 대신 제약과 음식료, 유통은 샀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화학, 제약을 받아냈지만 코스닥에서는 기계와 전기전자를 줄이고 의료 정밀기기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도 주체마다 고른 업종이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방향을 정했다가는 돈이 옮겨가는 순서를 놓치기 쉬운 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돌아오는지, 삼성전기와 장비주로 매수가 번지는지, 아니면 제약과 2차전지, 방산으로 계속 이동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상 후반에는 이 흐름을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의 대응으로 연결하고 자금 이동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활용법도 짧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오늘 하루 사이 약해진 건 아닙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 점유율 35%로 1위를 되찾았습니다. 202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26%, 마이크론은 25%로 집계됐습니다. AI 서버용 HBM만이 아니라 일반 디램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유리해졌습니다. 3분기 메모리 가격 추가 상승과 HBM4 출하 확대가 이어진다면 실적의 방향도 아직 위쪽입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대형 계약을 연이어 따내며 메모리 밖의 AI 부품 수요도 확인시켰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SK하이닉스보다 강했던 데에는 이런 실적 근거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도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는 2분기 디램 점유율을 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PC 업체의 인증을 통과했고 중국 내수 주문과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범용 디램에서 가격 협상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PC와 스마트폰용 범용 제품에서는 경쟁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창신 메모리가 올해 안에 삼성전자의 HBM 고객을 대거 빼앗는다고 보는 것도 과합니다. HBM은 수율과 적층, 발열 제어, 패키징, 고객 인증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디램에서 점유율을 회복했고 HBM4와 HBM4E,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까지 함께 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은 장기 할인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공급 부족과 삼성전자 실적을 한 번에 지워버릴 재료는 아닙니다. 그럼 오늘 종가 23만 1천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날 종가는 23만 500원이었습니다. 오늘 23만 6천원을 지켰다는 것은 목요일 투매 가격 아래로 바로 밀리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장 초반 23만 7천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6천원가량 밀리는 적은 무겁습니다. 저가 매수는 아침에 들어왔지만 그 가격을 종가까지 지킬 장기 자금은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 아래에서는 23만원과 최근 장중 저점인 22만 8천원 안팎에서 매도가 잦아드는지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오늘 매물이 나온 23만 5천원에서 23만 7천원을 다시 받아내야 합니다. 급락전 가격인 24만 6천원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숫자들을 목표가나 지지선처럼 메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계선으로만 쓰면 됩니다. 강한 흐름으로 넘어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 호르무즈 협상이 진전되고 유가와 미국 금리가 안정돼야 합니다.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가 지나치게 강해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우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코스피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고 삼성전자가 23만 5천원에서 23만 7천원을 종가로 회복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매도가 멈추고 삼성전기,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후방 종목까지 거래대금이 살아난다면 더 좋습니다. 이 조건이 며칠 이어진 뒤 24만 6천원까지 회복하면 목요일 급락이 추세 붕괴보다 과도한 수급 충격이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장중에 한 번 찍고 내려오는 움직임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높은 시초가보다 종가와 수급의 지속성이 훨씬 무겁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곧바로 V자를 그리기보다 22만 8천원에서 23만 7천원 사이를 크게 흔들며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과 D램 점유율 회복을 보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7월 말 급등 때 따라붙은 투자자의 본전 매물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기다립니다. 하루 2%에서 4%씩 움직이면서도 종가는 제자리인 날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루하다고 다른 테마를 고점에서 뒤쫓으면 삼성전자에서는 손실을 확정하고 새 종목에서는 또 물릴 수 있습니다. 주간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하락 거래량은 줄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작아진다면 가격 정상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빨리 오르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흔들린 뒤에도 같은 가격을 지키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반대 상황도 미리 그려두겠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틀어져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미국 고용과 다음 주 물가가 예상보다 강해 국채금리까지 오르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다음 주에도 전기전자를 계속 팔고 삼성전자가 23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반등은 저가 매수의 하루짜리 반응에 그칩니다. 22만 8천 원 안팎에서도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이어지면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 폭등 전 가격을 향해 위험 범위가 다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로 하락할 때마다 사다가 현금부터 바닥나는 일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내 평단가보다 싸다는 사실은 매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현물 보유자는 회사 전망부터 묻기 전에 내 계좌가 얼마나 더 흔들릴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자금과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전자 비중도 감당할 만하다면 23만 원 부근에서 흔들린다고 전량을 던질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D램 점유율 39%, HBM4,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여전히 장기 보유의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묶였거나 추가 하락을 버틸 현금이 없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처럼 23만 5천 원 이로 반등할 때 일부 비중을 덜어 현금을 만드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부정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다음 충격이 왔을 때 가장 나쁜 가격에서 강제로 팔지 않도록 선택권을 사는 겁니다. 회사를 믿더라도 계좌까지 맡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레버리지 보유자는 현물보다 한 발 먼저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한 달 뒤 같은 가격으로 돌아오더라도 중간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배율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음해복리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시초가가 3% 뛰었다가 종가가 보합으로 끝나는 장이 바로 레버리지의 불리한 환경입니다. 반등 때 일부 물량을 덜어 증거금과 현금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외국인 매수와 종가 회복이 이어지는 것을 본 다음 남은 비중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평단가를 낮추겠다고 매일 물을 타면 숫자상 평단은 내려가도 현금과 선택권이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은 다음 상승을 놓치는 위험보다 다음 급락에서 강제 청산되는 위험이 훨씬 큽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아침과 종가를 한 장면으로 묶어 기억해 두십시오. 23만 7천 원을 보고 서둘러 샀다면 삼성전자가 상승 마감했는데도 손실이 났습니다. 높은 시초가를 곧바로 추세 회복으로 받아들인 대가입니다. 첫 물량은 23만 원 부근에서 외국인 매도가 줄고 종가가 더 낮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습니다. 23만 5천 원에서 23만 7천 원을 거래대금과 함께 되찾고 다음 거래일에도 저점이 높아질 때 두 번째 물량을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현금은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날이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장비주까지 수급이 넓어질 때까지 남겨두십시오. 바닥보다 조금 높게 사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5,000원 싸게 잡는 것보다 매수 직후 원하지 않았던 장기 투자자가 되는 일을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반도체를 전부 팔고 코스닥으로 통째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과 점유율을 근거로 계좌의 중심축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의 희망을 한 종목에만 걸지 말고 실제 돈이 들어오는 업종을 옆에 붙여야 합니다. 이번 주 코스닥이 10% 가까이 오르고 코스피 중소형주가 강했던 것은 대형주 밖에서도 수익 기회를 찾는 자금이 많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대형 반도체를 핵심으로 두면서 삼성전기 같은 AI 부품, 실적이 확인된 2차 전지와 제약, 방산,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보조축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테마 이름만 보고 먼저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기 시작하며 같은 업종 안에서 거래대금이 넓어지는 종목만 추려야 합니다. 한쪽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보다 살아나는 축을 추가하는 접근이 지금 장에 더 어울립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현실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삼성전자 가격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원달러 환율, SK하이닉스의 매도 강도, 삼성전기와 장비주의 거래대금까지 장중에 계속 봐야 하니까요.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개장 전 미국 반도체와 금리, 유가를 정리해드립니다.
장중에는 외국인 자금이 대형 반도체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뒤에도 오른 종목을 줄 세우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들어온 매수세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만한지, 이미 주도주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위험 신호가 잡혔는지를 나눠서 보여드립니다. 수익을 약속하거나 종목을 무작정 찍어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산뒤 조정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장기 투자를 하는 매매를 줄이고 시장이 선택한 흐름을 따라갈 판단 기준을 드리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반도체의 선행 신호는 삼성전기가 먼저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는 4% 올랐습니다.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물을 소화하는 동안 삼성전기의 저점이 높아진다면 AI 인프라 투자가 메모리 밖으로 번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HBM과 장비주가 약했던 만큼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오테크닉스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복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데 장비주 거래대금은 계속 식는다면 대형주 방어에 그칩니다.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함께 움직여야 반도체 회복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와 제약, 건강관리도 다음 주 자금이 머무는지 확인할 축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4.3% 올랐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고체와 LFP, 리튬, 폐배터리까지 관련 테마가 넓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의료정밀기기로 기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하루짜리 피난인지 새로운 주도축인지는 다음 주 초 거래대금으로 판가름납니다. 2차전지는 공급 계약과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종목, 바이오는 임상 일정만이 아니라 매출과 기술 이전, 기관 수급이 붙는 종목으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이번 주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월요일 시초가에 따라 붙으면 코스닥의 높은 변동성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당상과 정유는 주말 뉴스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업종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실적에 호르무즈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오늘 4% 올랐습니다. 정유와 LPG, 윤활유도 유가 상승에 수혜 기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업종은 주말 뉴스에 따라 월요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합의가 빠르게 나오면 정유의 단기 프리미엄은 줄고 항공과 화학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협상이 다시 틀어지면 방산과 정유로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산은 지정학 뉴스만 보지 말고 수주잔고와 이익을 함께 봐야 하고, 정유는 유가 상승이 정제마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뉴스 하나만 믿고 고점에서 추격할 업종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후방에서는 철강과 전력 인프라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면 서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전과 송전, ESS, 냉각 설비, 대형 구조물까지 함께 지어야 합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용 고부가 강제를 새로운 수요처로 보고 있고, 미국의 포스코산 후판 상계 관세 예비세율이 낮아진 점도 철강 투자 심리에 보탬이 됐습니다. 전력기기는 오늘 약했지만 AR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한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 흐름은 계속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주도주였다는 이유로 먼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철강과 전력으로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거래대금이 붙는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는 보호예수 해제 뒤 주가 반등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핵심 투자축보다 단기 수급 테마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빡빡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면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고,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 걱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13일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와 국내 옵션 만기가 겹칩니다. 14일 금요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편한 조합은 AI 수요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과 물가가 천천히 식고 유가와 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강한데 호르무즈 위험까지 커지면 외국인은 다시 대형주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 방향을 맞추려 들기보다 지표를 통과할 때마다 외국인 수급과 종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놓고 따라갈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 23만 7천 원을 지키지 못했고 외국인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도 약했습니다. 반대편 신호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1천 원을 지켰고 자금은 삼성전기와 2차전지, 제약, 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진 날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자는 좋은 기업을 믿되 계좌 비중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신규 진입자는 싼 가격보다 외국인 매수의 지속성과 후방 종목의 확산을 확인한 뒤 나눠서 들어가야 합니다. 무작정 매수한 뒤 조정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겁니다. 시장 자금이 어디에 들어오고 어디에서 빠지는지 확인하면서 내 판단이 틀렸을 때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핵심 변화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의 가격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다음 주 주도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